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최근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이 불법 입국자 부녀와 자녀 격리 수용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어제 드디어 이제 이 자기의 정책을 신속하게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여론은 뭐 나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네. 여론에 굴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 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네. 오히려 더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싸우는 스타일이고 네.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이 쏟아진다고 해도 끄떡 않는 스타일인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신속하게 정책을 처리할 정도로 그만큼 미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겠고요. 네. 네. 이 11월 중간 선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야 트럼프 대통령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또 본인의 2020 대선의 도전도 유리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뭐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정파를 떠나서 또 뭐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좀 어려움을 겪었고 공화당의 어떤 11월 중간 선거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분석이 그렇죠. 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끼고 의지하는 가족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이 멜라니아 여사가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 남편을 강하게 설득했고요. 가장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 딸 이방카. 네, 네. 이방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격리 수용 정책에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아버지에게 완곡하게 좀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나서 그러니까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나서 이방카가 가족들의 별거를 끝나게 한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입국자들의 네, 네, 네. 이 별거를 끝내게 한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이런 성명까지 발표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어찌 됐건 이번에 어제 서명한 새 행정명령은 불법 입국자 가족들을 이제 함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사인하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이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사실은 바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격리 수용 정책이라는 게 미입국자들이 적발이 되면 그 부모들과 이 자녀들을 격리시켜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만 따로 그러니까 어린 그 아이들만 따로 이제 수용하는 시설에 맡겨놓고 부모들만 신속하게 이제 추방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제도였는데 그것이 사실 5월 초에 시작이 됐다가 이제 한 달여 만에 네. 이제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나 어떤 그 미입국을 하신 분들에게 대해서 이민 강경 정책을 거둬들인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그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와 아이들이 떨어져 있는 건 지금 전 세계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으니까 그것만 중단을 했단 말이죠. 맞죠. 네. 예. 그래서 격리 수용 부분만 좀 개선을 했고요. 그러나 이 무관용 정책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입국자 모두를 기소해 가지고 돌려보내는 추방하는 이 그 기존의 무관용 정책은 계속 유지하되 그 무관용 정책의 일부였던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이 부분을 이제 없앤 그런 상황이라고 말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서명하면서 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그 서명하기 직전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여전히 강해야 한다. 미국은 강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강해야 한다는 의미는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 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강하지 않다면 이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이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사람 범죄 이런 것 등이 미국에 들끓을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미국은 이주민 캠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나 미국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런 그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 정책은 계속할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불법 이민자들이 자꾸 넘어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죠 좀 조심해서 하긴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이 멕시코나 이런 쪽으로서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제재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해봤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전 뭐 기억합니다만 30년 전에도 뭐 그럼요. 이제 잡았고 네. 뭐 네. 하고 추방했고 뭐 그런 것들은 다 해왔는데 이제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어린 아이들을 네. 부모와의 그렇죠. 격리시켰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그렇죠. 폐해가 너무 컸지 폐해가 않습니까? 컸죠. 그것 때문에 그랬죠. 네. 말 그대로 불법 입국이니까 불법적인 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다스려야 될 그럼요. 부분이고요. 네, 네. 그러나 격리 수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격리 수용까지 이렇게 단호하게 한 이 조치 때문에 이게 이제 반인권적인 처사다 이런 좀 비난이 맞아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제 빗발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부모와 자녀를 그 어떤 부모 자녀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네. 제3자가 갈라놓는다는 건 그것이 국가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이 밀입국이나 불법 입국에 대한 처벌이나 추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꼭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는 격리 수용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네. 갈라놓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 범죄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좀 불행한 일도 있었죠. 이 마크 안토니오 뮤노즈라는 이 사람이 지난 16일 토요일 날 텍사스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자살했냐면 3살 된 아들 또 부인과 격리된 후에 네.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 마크 안토니오 뮤노즈 같은 사람의 이 자살 케이스까지 일어나고 아마 이게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비난 여론도 계속됐겠지만 이런 식의 또 이 상황이 더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좀 극단적인 상황이고 사람이 자기 가족과 원치 않는 그러니까 국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세퍼레이트 된다는 거는 그건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느끼기 어려운 네. 그 정말 극한의 절망감일 수 있고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 나치 수용, 수용소에서라 네, 있었던 그러한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네.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띄워놓는다는 그렇죠.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비난 여론도 빗발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바로잡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또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에 주무부서가 국토안보부인데 그렇죠. 이 언론과 정치인들이 도대체 실태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근데 이 언론과 정치인들이 텍사스에 있다는 수용소를 방문해서 실태 파악을 하려고 해도 국토안보부가 접근조차 허용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누구도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가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언론의 감시라든가 정치권의 감시라든가 최소한의 감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격리 수용소가 운영돼 왔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인권에 문제가 있는 제3세계 국가나 이런 데서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명천지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는데 네. 다행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정책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네. 좀 다행이 아닌가. 다행이죠. 예,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격리 수용 정책은 처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죠.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국토안보부 장관 네. 경질해야 된다. 네, 이런 논란도 아주 묵살이 끊이지가 계속되고 않네요.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비난이 누군가 크고요. 책임을 져야 져야죠.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잘못된 정책을 그냥 없던 일로 되돌리는 데서 끝내기에는 너무 좀 후유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참 큽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등이 공개적으로 지금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프란치스코 교황까지도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네. 교황조차 이제 공개적인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테레사 메이 같은 경우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매우 불쾌하다. 아이들이 철창 같은 곳에 갇혀 지낸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반인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인권을 운운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참 국제사회 이런 비난이 참 뼈아픕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 사태를 빨리 좀 수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인권 단체들도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뭐 당연한 수순일 거고요. 네. 일반 시민들, 미국의 일반 시민들도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고 이 경제계, 미국 경제계도 이 국가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실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경제계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주에서 주지사들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국경 지역을 담당하는 주방위군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방위군을 다시 걷어들이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주방위군을 쓰는 거냐?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협조 못하겠다. 뭐 이런 네. 주지사들도 지금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사면초가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겠고 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금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커스텐 닐슨 여성이죠. 근데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이 그 강경파예요. 그래서 미립국자 자녀 격리 수용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좀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국토안보부 장관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경질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원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원치 않더라도 이미 상황이 너무 좀 악화됐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미국 대통령이 인권 탄압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네. 것이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뼈 아프니까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최소한의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근데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격리 정책이 이제 철회는 됐지만은 이미 격리된 아이들이 벌써 2,000여 명이라거든요. 얘네들이 과연 부모 품에 다시 안길 수 있겠느냐. 여기가 지금 좀 우려가 된다라는 지금 CBS 보도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네. 이 국토안보부 장관의 이런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찾아서 지금 다시 이렇게 만나게- 결합을 시켜주는 건 또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지금 단계의 일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럼요. 예. 예. 그건 근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소홀히 했다가 정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수습하기 네.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네. 다시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질이 문제가 아니라 후속 대처법이 문제인 그렇죠. 거예요. 그런 지금. 것도 좀 네.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고맙습니다. 기자였습니다.